래퍼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레클리프 이야기 할 건데 저 아저씨가 맨유 스텝 200명 자름 바로 이야기 해볼 겁니다. 200명 자르게 된 이유들 뭐 정상화일 수도 있고 뭐 이 아저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밥 안 사주는 멋진 영화 점심값 맨유 모든 직원들의 무료 점심 금액을 폐지했다던가 캐링턴 훈련장 맨유 훈련장인 캐링턴 훈련장에 있는 훈련할 때 1군 선수들 제외하고 모든 스텝에게 빵이랑 빵, 뭐 샌드위치, 스프 이런 것만 제공했다던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근데 솔직히 샌드위치랑 스프면 맛있지 않아? 샌드위치 뭐 서브웨이 이런 거에 BLT에다가 아보카도 추가하고 베이컨 추가하고 먹으면 리얼 스프만 있어도 햇반 뚝딱인데 이삭 토스트 고트 인정. 은 장난이고요. 그래도 이제 맨유라는 클럽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샌드위치에 스프는 조금 그렇지. 그래서 오늘 해볼 이야기는 레클리프 관련된 이야기인데 최근에 레클리프가 BBC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전 이 사실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진짜 고무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근 10년 동안 레클리프 이전의 구단주 뭐 물론 지금도 구단의 지분을 보유하고 계시지만 그 글레이저라는 이 씨발 새끼 진짜 글레이저 장애 X 같은 새끼 새끼 씨발 와 진짜 대가리 꽂아가지고 반으로 잘라버리고 싶은데. 그런 글레이저가 근 10년간 구단을 맡았을 때 인터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인터뷰뿐만 아니라 구단 지금 내부 상황이 어떻고 맨유 팬분들 뭐 제 의견은 어떻고 지금 뭐 팀 관련된 거라든지 뭐 죄송하다든지 이런 얘기를 단 하나도 안 했어요. 글레이저는 10년이 넘게 동안. 글레이저 관련된 내용 나중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어쨌건 이전 구단주가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던 이런 대외적인 모습들. 그래도 레클리프는 팬들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했다는 사실 자체가 전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클리프가 한 인터뷰 전문을 가져왔어요. 제가 전문을 해석해서 가져왔는데 같이 읽어보면서 관련된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번 여름 영입하지 않았는데도 이번 여름에 아직도 이적료를 지불하고 있는 선수들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안토니를 구매 중이고 카세미르를 구매 중이며 오나나, 호일룬, 산초를 구매 중이다. 이건 심각한 거죠.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할부로 선수를 구매했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4년 할부라고 치면 안토니를 22년도에 데려왔으니까 22년, 23년, 24년, 25년 그러니까 뭐 올해까지 상환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카세미르도 그럴 거고 이런 선수들이 뭐 3년 내지 4년 할부로 샀기 때문에 계속 구매를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선수 저격을 합니다. 일단 힙합으로 가요. 레클리프는 힙합입니다. 힙합. 좋든 싫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물려받았고 그것을 정리해야 한다. 힙합이에요. 힙합. 스윙스 바로 그냥 컨트롤 비트 찍었죠. 빗 떠밀려 받은 것 마냥 그러한 것들을 물려받았고 좋든 싫든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뭐 현재 첼시에서 뛰고 있고 우리가 급여의 절반을 지불하는 제이든 산초의 경우 여름에 여전히 그를 구매하기 위해 1700만 파운드를 지불할 것이다. 1700만 파운드가 한화 약 300억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초가 한 1000억 넘게 왔으니까 지금 이제 뭐 마지막 돈이겠죠. 이게 마지막 돈을 지불하는 걸 텐데 이게 300억 정도 거의 4년 전에 샀는데도 아직도 돈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일부 선수들은 실력이 부족하고 일부는 과도한 급여 오버페이를 받았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도 한 번 더 스윙스 바로 선수들 디스 그냥 뭐 실력 부족하고 너네 급여 나온 거 봐라 니네가 사람 새끼냐 이 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실력도 부족하고 돈도 많이 받고 어쨌건 그런 일부 선수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선수단을 구성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것도 맞죠. 진짜 고주급자들 싹 다 쳐내고 주급체계 안정화시키면서 새로운 선수단을 구성해야 되는 거니까 잠깐 주급체계 제가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맨유 주급체계입니다. 어질어질하죠. 보시면 진짜 어질어질해요. 지금 이 새끼 표정 봐. 존나 화났어. 그냥 표정 봐라 씨발. 존나 화났어. 존나 죽음 얘기하니까 표독스러운 거 봐 표정. 카세미루 6억 5천인데 나가죠. 레시포드 6억인데 얘도 나갈 가능성이 엄청 높죠. 브루노 선수님은 진짜 박수. 이것도 심지어 이번에 재계약한 거예요. 이번에 원래 한 막 2, 3억이었다가 그 다음 4억이었다가 또 이번에 재계약해서 5억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산초 100% 확정이죠. 나가는 거. 마운트 모르겠고 더리우트는 뭐 있을 것 같고 맥과이어 나갈 수도 있죠. 루크쇼도 모르겠다 이 새끼. 에릭센 나가시죠. FA 에릭센은 뭐 잘해줬으니까 2-2-3 시즌에. 린델로프 나가는 거 확정 FA죠. 무가르테도 있을 것 같죠. 오나나 있을 것 같죠. 디알로 있을 것 같죠. 리산마 있을 것 같죠. 요로 이거는 제가 이 해당 영상에서 요로 관련된 이야기 했어서 이거 관련된 제 아쉬움은 해당 영상 마이누 이야기에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건 그렇고 이런 고주급자들 거의 다 쳐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고주급자들 쳐내면서 주급체계 정상화 시킨다는 이야기였고요. 콜리어는 자원봉사함, 천은 에반데 이러고 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천이 1,000원이 아니라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일주일에 1,000만원이고 월급이 4,000만원이에요. 연봉으로 치면 거의 5억? 연봉이 5억인데 자원봉사하면 뭐야? 콜식이 노동착취 이지랄하고 있네. 아, 연봉이 5억입니다. 5억. 근데 연봉 5억이면 사실 국내 리그에 있는 선수들 뭐 주민규 이런 선수들이 거의 연봉 15억이니까 그거보다 못 받긴 하네. 어쨌건 그렇습니다. 계속 해보자면 우리는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팀에는 아시다시피 훌륭한 선수들이 있고 우리 팀 주장인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훌륭한 축구 선수다. 브루노 상시 숭배를 해버립니다. 그냥 계속 브루노 숭배해요. 브루노 하면서. 브루노는 정말이지 환상적이라는 말로밖에 표현을 못하겠다. 샤라우트 뷔페. 리얼 힙합이죠. 힙합 그 자체신데 어쨌건 샤라우 브루노 조져버리십니다. 그리고 아모림 쉴드를 칩니다. 이게 쉴드를 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모림 선택이 래클리프의 선택입니다. 아모림을 중도 부임시킨 선택이 래클리프가 직접 말도 했고 그 아모림을 데려온 게 본인 그리고 맨유 현재 CEO인 베라다 그리고 맨유 현재 디렉터인 윌콕스 이렇게 셋이서 진행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모림을 선임했고요. 그래서 당연히 래클리프는 아모림을 쉴드 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솔직히. 그래서 아모림 본인이 데려왔으니까 당연히 장기적으로 밀어줘야 될 거고. 왜냐면 래클리프 사단이 선택한 첫 감독이잖아요. 여기서 실패해봐 진짜 대참사야, 대참사. 그래서 일단 아모림을 쉴드 칩니다. 이 인터뷰에서. 아모림은 시즌 중반에 부임한 감독이고 영어를 제2외국어로 구사하는 감독이며 부상자가 많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런 쉴드 실제로 루벤 아모림에게 주어진 스쿼드를 보면 솔직히 말해서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솔직히 틀린 말은 없어요. 솔직히 틀린 말은 없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고 아모림 칭찬을 계속해요. 젊은 감독이고 훌륭한 감독이고 오랫동안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다 데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쉴드를 쳐야 되는 거죠. 여기서도 또 이제 선수를 까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모림에게 주어진 스쿼드를 보면 솔직히 말해서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계속 까는 거야. 그냥 감독 인터뷰도 아니고 구단주가 또 틀린 말은 아니라서 이게 어쨌건 그러고 아스날전에서 그 가능성을 엿보셨다고 생각한다. 아스날전 한 경기에선 좀 보였긴 했죠. 아스날전 벤치에 당신들이 알만한 선수가 몇 명이나 있는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니폼을 입고 1군팀 경기를 뛰어본 선수는 몇 명이나 되었을까. 자, 확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단주 형님께서 말씀하신 거면 또 확인해봐야지. 자, 또 래클리프 형님이 아스날전 벤치에 여러분이 알만한 선수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자, 여러분들 알만한 선수 말씀해 주십시오. 오비 마틴, 잭 무어하우스, 플래처 아들 플래처, 해리 아마스, 골키퍼 해리슨. 이 친구도 바인드를 부상으로 여기에 명단에 포함됐고 난 미 골키퍼까지. 그리고 이 위에 헤븐, 콜리어, 호일룬. 와우. 솔직히 오비 마틴이나 헤븐, 콜리어 정도라고 생각하고 맨유 경기만 보시는 분들, 유스 이런 거에 별 관심 없으신 분들은 무어하우스, 플래처, 아마스는 그래도 알 수도 있겠다. 어쨌건 해리슨 다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얘는 미 어쩌라고 미 이럴 정도로 이런 선수까지는 절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맞는 말이죠. 솔직히 1군 팀 경기 뛰어본 선수도 거의 없죠. 우리 팀에 제대로 된 1군 팀 선수들은 이제 10명 11명밖에 남지 않았다. 이게 중의적 표현일 수도 있어. 부상자가 많아서 10명 11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갈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10명 11명 빼고는 다 꺼져라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중의적 표현입니다. 어쨌건 그렇고 이적시장 관련 이야기. 물론 예산은 달라지겠지만 누구를 영입하느냐에 따라 예산이 보충될 수도 있다. 코비 마이누와 알레한드로 가르나초 같은 선수들은 재정 상태 때문에 팔지 않을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이누랑 가르나초 어쨌건 유스 선수니까 재정 상태 때문이면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보자면 가르나초랑 마이누 현재 스쿼드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쿼드 자원이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이탈하면 새로운 선수를 여기에 영입을 해야 돼요. 뎁스 문제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재정 상태 때문에 팔지 않을 거라고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던 주급 관련된 거 가르나초 9천, 마이누는 재계약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4천이죠. 이 주급 관련된 걸로 보더라도 가르나초랑 마이누는 남겨야 될 선수가 맞고 어쨌건 이런 주급 관련돼서도 이 재정 상태 때문에 팔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성립이 되죠. 주급이 낮으니까. 클럽이 비대해졌기 때문에 이를 줄이고 간결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비용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미디어에서 떠드는 우리가 한 결정들. 이게 항상 요즘 이야기가 많은 것들이죠. 캐링턴 훈련장에서 1군 선수들 제외하고 나머지 스태프들은 샌드위치에 스프를 준다던가 맨유 모든 스태프들 OT에서 근무하든 프런트에서 근무하든 싹 다 맨유 모든 스태프들의 무료 점심을 폐지한다던가 아니면 크리스마스 파티 취소나 퍼거슨 영감님 앰버서더 관련된 것들
엠버서더 뭐 계약 해지를 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맨유를 다시 안정된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이러한 결정이 필요하다. 또 맨유가 지금 재정 상황이 많이 안 좋다고 대외적으로는 보이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 건 맞아. 확실히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제일 놀란 게 제가 막 이런 거 찾아보다가 가장 놀랐던 부분이 바디랭귀지 선생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바디랭귀지 선생님 내지 뭐 수어 통역사 연봉이 3억이래. 진짜 레전드잖아요, 레전드. 나도 이제 바디랭귀지 배운다 이 지랄. 깜짝 놀라웠어 그냥. 어쨌건 뭐 이런 것들, 미디어에서 떠드는 우리가 한 결정들,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이 되겠죠. 맨유를 다시 안정된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이런 결정이 필요하다. 뭐 사람들은 당연히 뭐 맨유 우승 트로피 거머쥐고 우승하는 거 보고 싶겠죠. 그럼 우리는 우리가 한 결정들, 이런 모든 일들을 해야 한다.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내가 4천억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맨유는 올해 말, 즉 2025년 말까지 현금이 고갈될 것이다. 여름에 새로운 선수 또한 영입하지 못한다. 이것도 심각하죠. 진짜 원래 같으면 진작에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클럽인데 맨유라는 이름값 이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도 다행이죠. 그래도 진짜 마지막에 마지막, 그나마 골든타임에 진짜 막바지에 래클리프가 맨유를 인수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인, 우리는 변화의 과정이 있고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이기에 팬들 또한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이 미디어에서 떠드는 좀 래클리프가 좀 시끄러울 만한 행동을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걸 팬들까지도 보고 야 이게 맞냐 아니냐 이런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팬들 또한 혼란스러울 수 있죠. 이것도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이에 대한 나의 간단한 대답은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크리스마스 전에 클럽의 돈이 바닥난다는 것이다. 이걸 봤을 때 어떻게 좀 다가오죠? 진짜로. 지금 점점 망해가고 있는 클럽들, 좀 예전에 비해서 위상이 많이 떨어진 클럽들, 뭐 에버튼부터 시작해서 썬더랜드도 그렇고, 지금 노팅엄은 아니지만 예전에 노팅엄도 그렇고 블랙번도 그렇고, 그런 팀이 될 수도 있었던 위험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도 재정적으로 봤을 땐. 그리고 이번 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팬들한테 사과를 해버립니다. 구단주라는 양반이. 여러분 글레이저였으면 이런 대화 자체가 됐겠어요? 글레이저였다면? 래클리프가 사과를 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여정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실수가 있었지만 대체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클럽을 위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에릭 테나흐 유임과 댄 애쉬워스 선임 결정이 실수였다는데 동의한다.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테나흐 유임을 시켜놓고 이게 실수였다는데 동의하면서 바로 이후 결정을 내린 게, 아모림도 진짜 착착착착 일이 진행되면서 무슨 안 좋은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애로사항 없이 바로 데려왔죠. 그런 추후 대처 자체는 그래도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댄 애쉬워스도 말도 안 됐어. 이것도 뉴캐슬에서 겨우 진짜 이야기 많이 나오면서 안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오면서 빼와놓고 바로 해고하는 게, 이것도 당연히 실수였던 거고 이에 동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건 뭐 변명 일단 하고 정상 참작할 만한 사정, 에릭 테나흐 같은 경우는 FA컵 들면서 당시 여론이 뭐 현지 여론 자체가 유임하자는 여론이 훨씬 많았습니다. 훨씬. 그렇기 때문에 뭐 정상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실수였다. 결국 실수 인정하는 거죠. 나는 그 점을 인정하고 사과한다. 요 또 아래 변명입니다. 뭐 변명일 수도 있고 쉴드일 수도 있고, 테나흐에 대한 결정을 내린 시점을 보면 보드진이 꾸려진 지 5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이게 새로운 보드진, 오마르베라다라던가 윌콕스 이런 애들이 꾸려진 지 5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일단 일을 해볼래? 하고 데리고 와. 근데 바로 최대한 빨리 결정해야 되는 게 테나흐 유임인지 경질인지. 그때 현지 여론도 뭐 유임하자였고,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3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이 명확해졌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였다. 그쵸? 그래도 이런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이, 그리고 실수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실수가 벌어졌을 때 차후 대처 바로 경질을 하고, 그리고 아모림이라는 그래도 현재 시장에서는 꽤 괜찮은 카드를 데려왔다는 게, 이런 추후 대처가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서 말한 실수들 바로 잡았고 오늘날 우리는 매우 다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아스날이나 리버풀을 보면 그들이 클럽 내부 상황과 스쿼드를 정리하고 다시 우승의 길로 돌아가는데 걸린 기간을 보면 정말 빠르게 팀을 재정비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거의 팩트죠. 리버풀 같은 경우도 진짜 거의 10년이 안 되는 기간? 왜냐면 예전에 빡빡풀 이러다가 클럽 데려오면서 완전 개편돼 버렸죠. 리빌딩이 제대로 됐었죠. 클럽 데려오면서. 아스날 같은 경우도 뭐 벵거 때 좀 애매했다고 하긴 해도 그래도 챔스권 4등은 항상 갔었고, 그 이후에 에메리한테 지휘봉이 넘어가면서 에메리가 완전 망쳐놨다가 그 망쳐진 아스날을 아르테타가 잡고 14등 하고 막 그러면서 빨빨빨 있다가 지금은 우승 경쟁까지 하고 있는, 뭐 물론 이번 시즌은 끝났지만 어쨌건 그 정도 클럽까지 만드는데 정말 빠르게 팀을 재정비한 편은 맞죠. 이거는 팩트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팀을 확실히 재정비하고 리빌딩하고 팀을 끌어올리는 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레클리프는 생각한다고 합니다. 나는 우리가 3년 후에는 과거와 다른 위치에 맨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년 진짜. 또 수원 응원가 중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따위로 축구할 거면이 아니라 이거 여러분 후회 없으시잖아요. 후회 있어요 여러분? 전 없어요. 저 후회 없어. 이 사랑에 후회는 없어. 어쨌건 이 사랑에 후회는 없다는 그런 응원가가 있는데 후회가 없기 때문에 3년쯤은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손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요. 자, 손 얘기 2부 이야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어쨌건 손 얘기 끝났어. 3년 정도는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맨유에 대한 사랑에 후회는 없다고 여러분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 pen고 이전이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전 솔직히 pen고 이전 하는 사람들은 낭만이 진짜 없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근데 또 맨유는 낭만에 살고 낭만에 죽는 팀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pen고 이전은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들 3년쯤은 다 기다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믿고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클럽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축구 경기장 유튜브로 보시는 여러분들은 앞선 영상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축구 경기장을 짓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이후엔 다시 한번 우승 트로피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의 유일한 관심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다시 위대하게 되살리는 것입니다. Sir Jim Ratcliffe,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단주. 유일한 관심사라고 합니다. 제발요 랩버지. 이분도 썰 칭호를 받으셨어요. 보시면 와 이 형님 재산 41조 있대. 이거 뭐임? 버그야? 영국 4위. 뭐 사업이나 투자 관련된 공로 때문에 2018년에 기사 자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썰 레클리프 그렇다고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일단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인터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글레이저한테는 찾아볼 수도 없는 팬들과 소통하고 맨유의 상황을 알려주고 본인의 생각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선수들 까는 것들 앞서 말했던 힙합이라 했던 것들이 뭐 조금은 안 좋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래도 어쨌건 그런 게 조금은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이지만 눈치 주는 건 데레클 여기에서 말했던 이런 결정들에 대한 사과라든지 이런 팬들에게 주는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좋은 인터뷰로 팬들한테 희망을 준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말은 진짜 와 래퍼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진짜 래퍼지. 와 이게 또 뽕이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클리프도 지금까지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었지만 몇백 명 직원 해고부터 시작해서 퍼거슨경 앰버서더 계약 해지라든지 뭐 식사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짜잘짜잘한 것들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맨유 정상화를 시켜나가는 중이라고 믿습니다. 이전 구단주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전 레클리프 믿으면서 맨유 주식 몇 주를 따로 사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쯤에 맨유 주식 사는 방송 해야겠다. 어쨌건 지금까지 레클리프 인터뷰였습니다.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